모든 것이 이국적이고 낯설어 보일 때에는 익숙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태양계를 탐사할 때에도 우리는 익숙함에 끌려 화성을 눈여겨봤죠. 물론 화성은 전혀 새로운 외계의 세계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지형을 가진 행성이기도 합니다. 화성에는 사막과 모래 언덕이 있고 절벽과 협곡이 있습니다. 이곳은 왠지 우리가 탐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직접 갈 수 없다면 로봇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익숙해 보인다고 화성이 이해하기 쉬운 행성인 건 아닙니다. 일단 궤도를 돌며 화성의 지형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표면에서 토양과 암석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야 화성이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우리와 친근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화성의 상태와 복잡한 생성 과정에 대한 궁금한 점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였죠. 화성은 지구처럼 생명체가 확실히 존재하거나 풍부한 곳은 아닙니다. 달하고도 다르죠. 달은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요. 화성은 지구와 달의 경계구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화성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경계구역입니다. 화성이 경계구역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본 건 이미 100년도 더 넘은 옛날부터였죠. 화질은 나빴지만 1965년 처음 무선으로 전송받은 화성의 근접 사진을 보고 과학자들은 놀라면서도 조금 실망했습니다. 사진 속의 화성은 황량하고 분화구 투성이의 땅이었습니다. 지구보다는 오히려 달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화성은 죽음의 행성이었습니다. 지표면에는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죠. 원시 생명체가 있었다 해도 다 증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첫인상만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일렀죠. 그 후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는 카메라 기술이 훨씬 좋아지면서 우리는 화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행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화성에도 충돌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역사가 긴 행성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지구의 어느 화산보다도 훨씬 거대한 화산이 화성의 평야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올림푸스 화산인데 높이가 24km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가 높은 거죠. 올림푸스는 화성에서만이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화산이 생기려면 분출된 용암이 아주 넓게 퍼져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용암이 지표면에 한두 번 흐른 게 아니겠죠. 세월도 수십억 년은 걸렸을 거고요. 올림푸스 화산이 자리 잡은 곳은 볼록한 모양의 고지인 타르시스입니다. 이곳이 지표면에서 튀어나와 있다 보니 화성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 바람에 화성에는 엄청난 지각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거대한 규모의 마리네리스 협곡이 생겨났습니다. 마리네리스 협곡이 차지하는 면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면적은 10배나 더 크고 그 깊이는 4배나 됩니다. 현재 화성의 모습이 가장 잘 찍힌 사진은 화성 관측 궤도선이 보내는 겁니다. 화성 관측 궤도선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탑재되어 있죠.
궤도선이 화성 지표면에서 접시만큼 작은 부분도 분석하게 되자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비한 지형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멋진 모래 언덕뿐만 아니라 화성의 모래바람이 남긴 흔적까지 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사진은 과거 화성에 물이 흘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네리스 협곡 깊숙이 들여다보면 협곡이 생기기 오래전에는 얕은 화성 호수가 있었고 그 침전물이 겹겹이 포개져 협곡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이 지형의 모양이나 방향만 봐도 한때 화성에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있었을 가능성은 마리네리스 협곡에서 벗어나 화성을 바라보면 더욱 커집니다. 타르시스 고지에서 북쪽의 저지대로 이어지는 거대하고 텅 빈 수로의 흔적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비록 말라버린 지는 오래됐지만 이런 계곡의 모습은 물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이 북쪽의 평해지대로 흐르면서 이런 지형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중에는 폭이 100km나 되는 계곡도 있습니다. 길이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죠. 화성에 물이 흐른 흔적이 발견되자 과학자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현재 화성은 너무 춥고 대기층이 얇아서 지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남아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대홍수가 일어난 흔적이 확연하게 보이는 강바닥이 있다면 한때 화성에도 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물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타르시스 고지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화성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면서 거대한 화산이 생겨났고 결국 지각 부분에 저장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지하로 흘렀겠죠. 하지만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흔적이 남은 겁니다. 화성의 반대쪽에서도 수십억 년 전 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궤도 탐사선이 찾아낸 증거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많은 양의 물이 북극 주변의 땅처럼 언 상태로 지하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의 북극 지역은 확실히 다른 지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화성의 북극과 남극에는 이산화탄소 입자로 덮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고 있죠. 이 지역 아래에는 얼음층이 있는데 온도가 너무 낮아 절대 녹을 일이 없습니다. 극지방은 지표면의 모습도 다릅니다. 꽤 많은 양의 얼음 입자가 이 지역의 암석들과 섞여 있어서 협곡과 크레이터를 덮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의 지형이 매끄럽게 보일 정도죠. 최근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작은 도랑들의 흔적입니다. 즉, 많은 물이 화성의 크레이터와 협곡 옆을 흘러내려갔다는 증거죠. 흔적만 보면 협곡에 고여있던 지하수가 구릉지대로 흘러내려가면서 깎아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적은 너무 작아서 최근에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바람에 날아온 먼지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겠죠. 혹시 액체 상태의 물이 주기적으로 화성의 지표면으로 솟아올라오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인류는 40년 이상 화성 탐사에 주력했습니다.
화성은 지질학적 역사도 길죠. 그렇다면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을 것이고 생명체가 살았겠죠. 이외에도 화성이 지금도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최소한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화성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화성은 생명의 구역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인류는 화성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화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화성이 살아있는 행성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화성을 직접 만지고 냄새도 맡아봐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화성의 지표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켜야 합니다. 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물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타르시스 고지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화성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면서 거대한 화산이 생겨났고 결국 지각 부분에 저장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지하로 흘렀겠죠. 하지만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흔적이 남은 겁니다. 화성의 반대쪽에서도 수십억 년 전 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궤도 탐사선이 찾아낸 증거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많은 양의 물이 북극 주변의 땅처럼 언 상태로 지하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의 북극 지역은 확실히 다른 지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화성의 북극과 남극에는 이산화탄소 입자로 덮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고 있죠. 이 지역 아래에는 얼음층이 있는데 온도가 너무 낮아 절대 녹을 일이 없습니다. 극지방은 지표면의 모습도 다릅니다. 꽤 많은 양의 얼음 입자가 이 지역의 암석들과 섞여 있어서 협곡과 크레이터를 덮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의 지형이 매끄럽게 보일 정도죠. 최근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작은 도랑들의 흔적입니다. 즉, 많은 물이 화성의 크레이터 모든 것이 이국적이고 낯설어 보일 때에는 익숙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태양계를 탐사할 때에도 우리는 익숙함에 끌려 화성을 눈여겨봤죠. 물론 화성은 전혀 새로운 외계의 세계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지형을 가진 행성이기도 합니다. 화성에는 사막과 모래 언덕이 있고 절벽과 협곡이 있습니다. 이곳은 왠지 우리가 탐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직접 갈 수 없다면 로봇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익숙해 보인다고 화성이 이해하기 쉬운 행성인 건 아닙니다. 일단 궤도를 돌며 화성의 지형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표면에서 토양과 암석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야 화성이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우리와 친근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올림푸스 화산인데 높이가 24km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가 높은 거죠. 올림푸스는 화성에서만이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화산이 생기려면 분출된 용암이 아주 넓게 퍼져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용암이 지표면에 한두 번 흐른 게 아니겠죠. 세월도 수십억 년은 걸렸을 거고요. 올림푸스 화산이 자리 잡은 곳은 볼록한 모양의 고지인 타르시스입니다. 이곳이 지표면에서 튀어나와 있다 보니 화성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 바람에 화성에는 엄청난 지각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거대한 규모의 마리네리스 협곡이 생겨났습니다. 마리네리스 협곡이 차지하는 면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면적은 10배나 더 크고 그 깊이는 4배나 됩니다. 현재 화성의 모습이 가장 잘 찍힌 사진은 화성 관측 궤도선이 보내는 겁니다. 화성 관측 궤도선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탑재되어 있죠. 궤도선이 화성 지표면에서 접시만큼 작은 부분도 분석하게 되자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비한 지형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곳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화성의 상태와 복잡한 생성 과정에 대한 궁금한 점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였죠. 화성은 지구처럼 생명체가 확실히 존재하거나 풍부한 곳은 아닙니다. 달하고도 다르죠. 달은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요. 화성은 지구와 달의 경계구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화성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경계구역입니다. 화성이 경계구역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본 건 이미 100년도 더 넘은 옛날부터였죠. 화질은 나빴지만 1965년 처음 무선으로 전송받은 화성의 근접 사진을 보고 과학자들은 놀라면서도 조금 실망했습니다. 사진 속의 화성은 황량하고 분화구 투성이의 땅이었습니다. 지구보다는 오히려 달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화성은 죽음의 행성이었습니다. 지표면에는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죠. 원시 생명체가 있었다 해도 다 증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첫인상만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일렀죠. 그 후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는 카메라 기술이 훨씬 좋아지면서 우리는 화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행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화성에도 충돌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역사가 긴 행성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지구의 어느 화산보다도 훨씬 거대한 화산이 화성의 평야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멋진 모래 언덕뿐만 아니라 화성의 모래바람이 남긴 흔적까지 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사진은 과거 화성에 물이 흘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네리스 협곡 깊숙이 들여다보면 협곡이 생기기 오래전에는 얕은 화성 호수가 있었고 그 침전물이 겹겹이 포개져
협곡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이 지형의 모양이나 방향만 봐도 한때 화성에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있었을 가능성은 마리네리스 협곡에서 벗어나 화성을 바라보면 더욱 커집니다. 타르시스 고지에서 북쪽의 저지대로 이어지는 거대하고 텅 빈 수로의 흔적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비록 말라버린 지는 오래됐지만 이런 계곡의 모습은 물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이 북쪽의 평해지대로 흐르면서 이런 지형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중에는 폭이 100km나 되는 계곡도 있습니다. 길이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죠. 화성에 물이 흐른 흔적이 발견되자 과학자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현재 화성은 너무 춥고 대기층이 얇아서 지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남아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대홍수가 일어난 흔적이 확연하게 보이는 강바닥이 있다면 한때 화성에도